FC 성남 이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이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 적시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자홍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이 공식 문서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와 이 정무조정실장인 정진상 실장, 당시에는 이제 성남시 이 정책실장이었고 경기도 정책실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그 정진상 실장과 이 공모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만약 성남 FC 후원금 관련된 그 혐의가 네. 정진상 실장에게 있다라면, 그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그 후원금과 관련된 어떤 이 불법 행위에 연루가 돼 있다라면 이재명 대표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그 검찰의 이 수사가 굉장히 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성남FC의 전 대표인 곽선우 전 대표는 실질적인 대표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 쟁점이 되고 있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후원금 규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몇 억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한 6개월 이상 열심히 수시로 찾아가면서 그래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몇천만 원 받기도 쉽진 않은데.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사실 저희 독자적인 어떤 영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 그렇게 금액 받는 시민구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이런 겁니다. 후원금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정진상 실장에게 출처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한번 물어봤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 유치하셨어요? 했더니 다 그런 게 있어요. 딱 그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묻지 않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곽 전 대표의 주장인 건데 광고비냐 후원금이냐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이거든요. 이게 광고비냐 후원금이냐.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그걸 유치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대표 역할로서 유치한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광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실제로. 안 받았다 그러면 후원금이에요. 돈이 들어왔는데 광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네. 후원금인 거고요. 광고를 했다 그러면 광고비입니다. 그건 뭐 금세 확인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광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정진상 씨가 여기에서 이제 유치의 역할을 했는지, 모든 지금 지자체들이 이제 구단들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 이 지자체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클럽들이, 구단들이,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협조를 하는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그거는 뭐 비단 성남시만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그 성남 FC의 내부 문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광고 수입 목표액, 뭐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했다면 성남 FC가 왜 이런 문건들을 만듭니까? 스스로가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예컨대 FC의 역할을 줄이고 성남시가 모든 것을 해서 여기에서 이익을 가져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 어디로 잡혔느냐예요. 결국에는 광고해서 누가 이익을 받느냐를 판단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 성남 FC 의혹, 이 수사 관련해서는 계속 재판도 이어지고 수사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더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함께 쌍방울 그룹 관련된 수사도,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 뇌물 받은 시기가 경기도에서 재임하고 있었던 이런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뭔가 수사를 조만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사 결과로만 보면은 직접적인 연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대북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카드 등 뇌물 한 3억, 4억 정도 받고 그다음에 그 차량도 뭐 3대나 지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받고 뭘 해줬느냐? 실질적으로 해준 게 이제 조금 드러나고 있죠. 북한과 무슨 희토류 광물 사업을 그 주선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담당자들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쌍방울 그 나노스라고 그 계열사 주가가 굉장히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오는 그 저기 보도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 주가 폭등으로 인해서 그 저 김성태 그 회장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그래서 몇백억 얘기가 나오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그래서 대북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자기가 전결을 하느냐? 그건 아닐 거라 이거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은 이재명 그 저 경기도지사가 결재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보고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당연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1차적으로 진행되고 이화영, 이재명 두 분의 고리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쌍방울 고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그 대북 사업에도 조금 관여했지만 정치적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서 도왔던 아태협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아래 천화동인 1호의 그 실질 소유주가 이화영 지사를 보좌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3가지 고리에서 이화영, 이재명 고리를 찾아내려고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의혹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죠. 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한국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도피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뭐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갔다. 그리고 변호사님 최근에는 베트남으로도 이동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사장이기 때문에요. 김성태 사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단 수사를 받아야 의혹들이 좀 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해외에서 도주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태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최근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갔을 가능성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여권도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 수배도 돼 있는데 어떻게 갔을까라는 그 추정들이 있는데요. 네. 육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나 네. 뭐 미립국했을 가능성까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연락 뭐 황제 도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횟감을 뭐 현지에서 공수받았다는 등, 뭐 업소 여성을 호출해서 유흥을 즐겼다는 등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언제 들어올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중간 매개자가 또 이화영 부지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 향방도 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뭐 이런 사안들 FC 성남하고도 나는 관계가 없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비리 의혹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치 이게 범죄 뭐 아수라인지 수리남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범죄 영화 시나리오 같다 그러면서 이 영화 관련된 영화 제목인데 아수라, 뭐 수리남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한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입장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주장이 어쨌든 상반되는데, 일부는 뭐 말리면, 뭐 발리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약 일주일 전이랑 이 비서고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이런 사법 리스크에서 어떤 궁지에 몰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을 그음과 동시에 뭔가 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철저하게 각을 세우고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최선의 방어는 그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제 공격이 이 자신을 방어하기에 가장 좋은 이 뭐 기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대선 때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이 검경의 수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어떤 사법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된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제 엊그제 얘기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이 겨냥한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대야 공격수 네. 선봉이 되겠다라는 어떤 이제 태도 전환이 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처리를 하겠지만 야당 대표로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 대통령과 이 맞짱을 뜨는 아주 이 뭐 어떻게 보면 이 적수다, 뭐 맞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 검찰 수사가 오니까 이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굉장히 완곡했어요. 완곡한 비판의 용어를 씁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어떤 사과, 반성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쳤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장면에서 본다면 뭐 순방 다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마무리를 지려고 하니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다. 그런 이런 시간이 맥락에서 이제 어떤 흐름이 변화된 것이지 이것이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럼 또 왜 강하게 안 했을까요? 이재명 이제 대표의 말이 좀 이제 좀 거칠어지고 있죠. 뭐 사이다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 제목도 있던데요. 사이다하고는 뭐 조금 다른 차원이고, 사이다는 이제 그 막힌 걸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라면 이거는 조금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나는 민생에 전념하고 사법 리스크는 당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조금 그 검찰의 수사가 점점 목을 죄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쌍방울만 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뭐 황제 도피한다고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베트남에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베트남을 갔을 때 우리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김성태라는 사람 갔으니까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특정한 시를 그 지목해서 이쪽으로 중요한 혐의자가 갔으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100% 협조하고, 특정한 시를 그럼 어떻게 그 우리가 지목을 하느냐? 교민들, 호텔들, 그리고 주변인들 통해서 이미 어디에 있다고 그 장소를 지목해서 그 해당 정부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건너간 것 같고, 거기에서 지금 아마 집중적으로 송환 절차를 위한 작업들이 뭐 시작된다고 하니까 네. 머지않아서 돌아올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뭐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심지어 유동규도 지금 그 입장이 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화천대유에서 473억을 현금으로 인출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세 부분은 아마도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물이 될 거다. 이렇게 뭐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순서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